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흑인 차별 배상금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최대 보상액이 1인당 123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가 오바마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남성의 차에서는 폭발물과 무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가정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우리 돈 1억 6천만 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 주도록 한 정책이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대출 탕감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행정부는 독자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t is Congress and only Congress that has the power of the purse. It's Congress that can spend money. And in fact, this administration understood that because there were dozens of efforts in Congress to have a student loan cancellation pass. 대법원의 결정으로 학자금 부채 탕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당장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You're trying to make these payments. I know I've made at least 100 at this point. They haven't gone anywhere. So it literally is like a hamster wheel. 바이든 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연방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마련해 중산층들에게 진짜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did I thought was appropriate and was able to be done and would get done. I didn't give Boris false hope, but the Republicans snatched away the hope. 미 연방대법원은 1년 전 임신 6개월 이전에 낙태 권리를 폐기한 데 이어 어제는 소수인종의 대학 입시 우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딴 보수적 판결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 속에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 3조 달러를 넘는 첫 기업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표 기업 애플의 시가총액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가격으로는 지난해 1월 3일 시총이 3조 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지 2년 10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애플 주가는 올 들어서만 5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2분기 매출이 3% 하락할 거란 다소 어두운 자체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최근 혼합현실 헤드셋 등의 제품들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애플 등의 기술 기업들이 장을 이끌면서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 1% 안팎씩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상반기 뉴욕 증시는 온갖 부정적 전망을 뒤엎은 이른바 괴물 같은 장세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기조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란 게 대체적 중론이었는데 이게 다 무색해졌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만 스탠다드 앤 포어스 500 지수는 16%가 올랐고 다우존스 지수는 4%가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30% 넘게 급등하며 1983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럴 수 있을지는 전망은 엇갈립니다. 긴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어서입니다.
our view of it is the trend is upward, but there's the possibility that things could go badly. And our view also is you always need to have a seatbelt and a parachute.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리고 내년부터는 인하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흑인 차별 배상금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최대 보상액이 1인당 123만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흑인 배상안을 연구하고 있는 태스크포스가 1인당 최대 123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책정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흑인 노예 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지 3년 만의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보고서에서 특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배상금 목록을 합치면 1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 808달러에 달하며 전체 배상액은 8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배상 권고가 입법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과거사의 잘못에 대해 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가 320억 달러에 달하는 점도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비슷하게 인종차별을 당한 라틴계와 아시아계 주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벌어진 의회 폭동 사태 가담자가 오바마 전 대통령 집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남성의 차에서는 폭발물과 무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타일러 타란토라는 이름의 37살 남성이 어제 오후 워싱턴 DC의 오바마 전 대통령 집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타란토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피해 도주를 시도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 집 방향으로 뛰어갔지만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타란토가 몰던 승합차에서 화염병 재료 등 폭발성 물질과 여러 무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타란토가 몇 달 전부터 워싱턴 DC에서 승합차를 몰고 다니며 노숙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용의자 타란토는 미 해군 출신으로 워싱턴주에서 공화당 지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용의자 체포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남은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저지하고 패배를 번복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으로 이후 올 2월까지 1000명 가까이 체포됐고 이 중 300여 명은 경찰관이나 의사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유고부 조사 결과 공화당 지지자의 68%는 폭력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45%는 폭도를 지지하고 있어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젯밤 여성의 총격에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7시 42분쯤 27가와 힐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수의 총상을 입고 쓰러진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후 도주하던 여성을 추격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48살의 여성으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으로 용의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매장 중 하나인 티파니 앤 코 본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맨해튼의 티파니 앤 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국과 콘 에디슨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방국 관계자와 티파니 앤 코의 한 관계자는 매장 개장 전 뉴욕 5번가에 있는 티파니 랜드마크 주변 지하실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뉴욕 소방서와 협력해 직원과 고객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61년 오드리 헵번 주연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로 유명해진 이 매장은 맨해튼 57번가와 5번가 트럼프타워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장은 최근 3년간의 내부 공사를 마치고 지난 4월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티파니 앤 코는 1940년 개점한 이후 첫 전면적인 변화라고 매장의 재단장을 홍보했습니다. 앤서니 레드루 티파니 앤 코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5번가의 랜드마크인 티파니의 재개장은 티파니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티파니는 단순한 주얼리 매장이 아니라 최첨단 건축, 예술가 디자인, 그리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문화 허브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재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선보이는 작품에는 다이아몬드 시계와 전설적인 128.54캐럿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디자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엔텔로밸리와 산타클라리타밸리 등 산간지대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와 샌 버나디노, 리버사이드와 샌디에고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간 내륙 지역과 사막지대에 올해 첫 폭염이 예고된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예정인데 열사병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노약자나 임산부, 실외에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경우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하며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온이 100도가 넘을 경우 홀로 하이킹이나 등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가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주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구를 수락할 의사가 없었는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사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 실망스러운 판결이며 대법원은 기본 진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추 품귀 현상으로 스리라차 소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소스 확보에 비상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스리라차 소스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라차는 붉은 할라피뇨 고추를 베이스로 소금, 설탕, 마늘, 식초 등을 첨가한 양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스 중 하나이며 칼로리가 매우 적어 최근 한국에서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스리라차 소스 원조로 통하는 업체는 1980년 미국에서 처음 이를 제품화한 베트남 난민 출신 사업가 데이비드 쩐이 설립한 후이퐁 푸드입니다. 그러나 후이퐁 푸드는 기후변화로 무더워진 날씨 때문에 이미 3년째 생산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표에 수탉 그림을 써서 닭표란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업체는 그동안 연간 5만 톤에 이르는 붉은 할라피뇨 고추를 써왔는데 주요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그리고 멕시코 일대에 수년간 가뭄이 덮쳐 원재료를 구할 방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이퐁 푸드는 지난해 소스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전국에서는 스리라차 소스 가격이 금값만큼 치솟았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이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보통 17온스들이 한 병당 $5 미만에 팔리던 제품을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고 있고 아마존, 이베이 등에서는 소스 2병을 묶어 $125에 판매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주의 고추 작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이퐁 푸드 측도
최근 제한적으로 생산이 재개됐다면서도 불행하게도 여전히 원재료 부족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언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법당국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불법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연휴 기간 가용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 운전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전역 고속도로에서 음주나 약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LA 경찰국도 관내에서 특별 단속 작전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이뤄진 특별 단속으로 남가주 일대에서는 1,000명에 가까운 운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44명에 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사법당국은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긴급전화 9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쏜 총에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숨진 사건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방화와 약탈도 이어지고 있는데 유엔은 이번 사건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17살 알제리계 소년 나엘의 죽음으로 촉발된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파리 외곽 도시 낭테르를 넘어 프랑스 제2도시인 마르세유와 리옹, 릴 등으로 시위 현장은 프랑스 전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위 양상이 격화되며 폭동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가 잇따르고 있고 대형 쇼핑몰이나 상점 등에선 무차별적인 약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외곽 도시에서는 버스 차고지가 공격을 받아 대중교통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프랑스 전국에서 500채 가까운 건물이 훼손되고 3,8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과격 시위를 벌인 870여 명이 체포됐고 경찰과 군경찰 2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리 외곽 도시들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밤 9시 이후 수도권을 오가는 버스와 트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t je condamne avec la plus grande fermeté, nous la condamnons tous, ces violences pures et injustifiables qui n'ont aucune légitimité. 나엘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건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금은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주의와 차별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소식이 들리는데도 오늘 S&P 500은 2%가 넘게 올랐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 떨어지고 이틀 엇갈리고 이틀 오른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주를 9주 만에 처음 하락한 주로 기록한 지 한 주 만에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뭐 3대 지수가 나란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뭐 딱히 하나가 뒤처지거나 뭐 튀지 않고 비슷하게 올랐는데 S&P 500이 오늘 이제 새로운 14개월 2주 만에 새로운 14개월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또 거기다 동시에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11주 만에 처음으로 3대 지수들 중 S&P 500이 이번 주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지난 10주 동안에 이제 9주를 상승했고 S&P 500은 7주 동안에 6주를 이제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지난주 잠깐 꺾이는 것 같았던 상승 모멘텀이 다시 재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올해도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오늘 발표된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죠.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인데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보면 매수 심리에 오늘 불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심리를 완전히 자극을 했는데 일단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3.8%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제대로 더디게 떨어졌던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는 4.6%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다 낮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는 투자 심리가 매수 심리가 자극되면서 패닉 바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동시에 지금 연준에서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유럽 중앙은행 이제 포럼에 참석한 연준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올해 안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겠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예고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한 번 올리고 한 번 떨어지고가 아니라 연속으로 2번 올릴 수 있다. 또 이런 가능성도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올라갈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자극될 때는 많아도 잠시 주춤하거나 이래도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복구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동안에 주식이 없었던 사람들, 이제 랠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거기다 더해서 이 패닉 바잉이 들어가고 거기다 더해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매도였던 사람들, 공매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니까 공매를 걸어들이는 숏 스퀴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매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패닉 바잉에다가 숏 스퀴즈까지 같이 겹쳐지면서는 장이 웬만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잠깐 떨어졌다가도 금방 반등해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가 한 75%였었는데 지금은 87%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또 거기다 더해서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난주에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21%로 올랐기 때문에 뭐 9월달 같은 경우 동결 가능성이 뭐 일단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 주요 지표 설명해 주시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카고 PMI가 나오고 또 ISM 제조업, ADP 민간고용, 또 구인 이직 보고서, 또 거기다가 이제 고용지표,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요동칠 수 있는데 요동침이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이 아닌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요동칠 수 있는 거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한 주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